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샘플링에 대한 오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전히 운에 맡겨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있고, 그리고 인공적으로 샘플링을 잘못해서 만들어진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차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오차를 줄여보자는 게 샘플링을 잘하자라는 거의 취지였는데, 자, 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차가 뭘까에 대해서 잘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표본 추출 오차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집단 일부를 추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 오차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본을 몇 개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표본의 특성이 어떤가, 표본 추출 방법이 어떤가 라는 걸 전체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거는 랜덤함, 우연함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오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본이 추출될 때마다 구성요소의 값이 바뀌니까 표본 통계량도 매번 바뀐다라고 하는 건데, 그림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150명 중 6명을 샘플 추출하기를 3번 반복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예시는 모집단이 화성에 있는 외계인 150명이 되겠습니다. 딱 150명만 있는 그런 행성에 가서 추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한 거고요. 그래서 키가 보시면 10cm부터 20cm까지 좀 다양하죠. 이런 분포를, 왼쪽과 같은 분포를 띄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혹은 빨간색 혹은 노란색과 같이 선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본을 뽑아놓고 보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그룹에서처럼 표본이 추출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우리는 표본을 딱 한 번만 추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실험을 하실 때 표본을 한 번 추출해 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또 바꾼다, 그런 식으로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본 그룹을 뽑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키가 17cm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본 그룹은 키가 14cm고, 세 번째 표본 그룹은 14에서 약간 좀 더 큰 14.1cm라고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매번 추출할 때마다 당연히 표본 통계량 값이 바뀌겠죠. 자,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외계인 150명에 대한 분포, 이걸 봤을 때 빨간색으로, 왼쪽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우리가 선택한 샘플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오른쪽에는 제가 히스토그램을 쌓아가면서 그릴 건데 평균 키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번을 시뮬레이션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과정을 보시면 15cm에서 혹은 그 근방에서 많이 추출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15cm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추출이 많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13cm인 경우도 있고 평균이 18cm인 경우도 있네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가 18cm까지 가는구나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퍼짐 정도를 가지고 표본 평균들이 이제 모이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딱 하나의 평균값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그림을 보시면 다음번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 혹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에 대한 이제 구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왼쪽 그림에 있는 표준 편차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표준 편차는 상대적으로 많이 작죠. 자, 이게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샘플링은 오차를 수반한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샘플링은 오차를 수반한다. 왜? 우연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표준 오차다라고 말합니다.